아니 그래도 돼. 열심히 외우면 수능에서 대학은 갈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대학 가서 뭐 하냐고. 그렇게 대학 가. 잠깐 기분 좋아. 와 스카이 갔다 이러지. 금방 회사에 들어가거나 자기 일을 찾으면 금방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져. 정말. 이 세상은 왜 이렇지? 왜 취직은 왜 안 되는 거지?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우리 부모는 왜 재벌이 아니지? 이따위 생각만 하게 된다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생각이 안 되나? 생각이 안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라도 좀 그냥 맹목적으로 풀지 말고 문제집을 한번 읽어봐요. 문제집을 풀지 말고 문제집을 읽어봐. 읽어보란 얘기는 거기 써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얘기하고 그걸 체계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그걸 읽는 과정이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가 생긴다고. 그리고 수학도 그냥 문제집을 또는 뭐 교과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책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게 꼭 수학에만 한정돼 있어. 수들도 자연수만 가지고 놀다가 정수가 되다가 유리수가 되다가 유리수에 있다가 유리수 말고 또 무리수라는 개념도 발견을 하게 되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실수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에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있어요 라고 그냥 단순히 외우면 그 5개 외우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거 한 10초만 외울걸? 긴장하고 외우면 수의 종류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끝. 그걸로 끝이야. 그 4가지 단어를 5가지 단어를 외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원리가, 그 확장성이, 그 발견이, 그 각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찾으려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니까? 그게 공부라고. 그게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뭐야? 인간이잖아.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본능이고, 본능은 공부하기 싫은 게 본능이고 놀고 싶은 게 본능이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게 본능이잖아. 그럼 본능에 이렇게 자꾸 가. 근데 거기에 인간은 운명적인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 그렇게 가면 유용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사람은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치가 있어요. 가치. 나의 가치. 특히 어디에서의 가치가.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어떻든 간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 무슨 생활을 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야. 사회생활을 할 때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돼?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돼. 그게 20세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였어. 그래서 단순히 많이 외우고 외운 걸 풀고 나 이거 알아요 라는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맞으면 오 훌륭하다 제 서울대, 오 훌륭하다 제 뭐 성대, 오 훌륭하다 제 인서울, 오 훌륭하다 얘 전문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식은 스마트폰 안에 이미 다 있어. 나 많이 외우고 있다고 뻐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그걸 더 이상 가치 있게 봐주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패턴은
20세기에 사람들이 해왔던 그 패턴하고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 중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가. 일도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일도. 지금 오늘은 니들이 어떤지 한번 봐봐. 오늘 너희들의 저거. 그래서 선생님 그래. 지금 사실은 이 중1짜리들한테 수학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알고 있나? 이게 제대로 이렇게 엮여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엮여져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스스로 수학에 대해서 자기가 각각 공부하는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주제들이 있고 그것들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트레이닝 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응용되고 있는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형, 누나, 언니들은 그 각자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봐. 자기가 공부해 온 거에 대해서. 알겠니? 그래서 이제는 매주 수요일에는 하여튼 이렇게 뭐 길지 않게라도 잠깐씩이라도 모여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발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안 하면 발표를 할 수 있어 없어? 절대 할 수가 없겠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런 구성을 한 거는 선생님 생각이야. 내가 보니까 이렇겠더라. 내가 역사 얘기하면 뭐부터 얘기해? 역사 얘기 뭐부터 얘기해? 선사시대 얘기하잖아. 선사시대에서 그때 처음에 인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마을이 형성됐고 시족 공동체에서 부족 공동체로 되고 점점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고대 국가의 초보 단계의 사회상이 있었고 그게 문명하고 결합해서 유민 생활하다 떠도는 채집 생활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게 농업이고 농업이 발전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남았지. 잉여 생산물이 뭐야? 먹고 남았단 말이야. 어떤 생명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어? 상업이라는 것도 생기고 자급자족에 의존하다가 교환 경제도 생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세계의 경제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한 게 농업일까? 상업일까? 공업일까? 뭘까? 사실은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 제일 먼저 발달했어. 상업이. 그래서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특산물들을 가지고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팔러 다니기. 그러면서 농업기술도 발전을 해서 농업 중심의 사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업 중심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의 시스템도 점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활성화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 축적이 되고 자본가가 생기고 노동자 계급이 생기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계도 만들어지고 그게 동서냉전 체제까지 갔다가 지금 수정자본주의에서 여러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게 현대 사회까지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는 공부가 그냥 단순히 이 내용을 내가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보면 그건 꽝이야. 수학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봐봐.
수에서 벌어졌던 개념이 식으로 옮겨가면서도 은유가 될 수 있어야 돼. 비유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비유가. 알겠냐? 비유가. 그러면 수에서 식으로 가면서 뭔가 확장되는 게 뭐가 있을까? 수에서 뭐가 있어? 약수와 배수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잖아. 약수와 배수에서 나오는 게 뭐야? 뒤에 약수에 배수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 사이에 서로소라는 게 나와. 그러면 그게 식으로 가면 어떻게 풀이돼? 수의 개념이 식이라고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항이라는 개념으로 전이 돼서 만들어지고, 항은 뭐라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항식, 다항식을 하고 있잖아? 하려고 하잖아? 근데 항이 뭔지 아직 개념이 없어. 홍준이 얘기해봐. 문자 수의 결합? 그냥 문자가 수가 어떻게 결합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냥 문자와 숫자와 문자의 고배결합이라고 외운 걸 그냥 앵무새 말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지. 외항이라는 게 숫자와 문자가 고배 형태로 결합된 것을 항이라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결합을 통해서 무엇이 될 수 있냐 하면 다항식이라는 게 구성이 되고, 이 다항식은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 방정식에는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심지어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된다고. 기본적인 재료. 그것만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다항식은 함수에도 재료가 되고, 함수가 확장되면 뭐가 있어? 지수함수, 함수의 종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당연히 이게 있고, 함수가 또 확장되면 뭐가 있어? 함수를 통해서 기하도 나오잖아. 기하도 다항식 형태로,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의 극한 개념도 여기서 나오지. 심지어 수열 개념도 식으로 표현되니까 기본적으로 기반은 함수고 다항식에서부터 기반에서 진행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냅다 수열하면 일반항 외우고, 뭐 극한하면 그 리미트에 빠져가지고 뭐 0분의 0꼴 뭐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나서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건 미분 공식, 적분 공식 그대로 외워서 적용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밑을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는 없고, 피상적인 공식 위주의 문제풀이만 외우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